자, 2017년도 개정세법 요약본이에요. 2월 7일 날 시행령이 확정돼 갖고 발표가 됐는데 조금 늦었죠. 예, 좀 늦었는데 늦어도 괜찮아요. 별로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개정세법 부가세법하고 개소세하고 주세 보면 지금 자료를 드린 거 이외에도 뭐 자질구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험하고 정합성이 없다라고 판단돼서 다 빼버렸고요. 요거 정도 정리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굳이 수업을 들을 필요까지는 없어도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우리 동강든 학생들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의 연장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제 요거부터 볼게요. 첫 번째 거 사업장 있고요. 이거를 A라는 놈이 B한테 매각을 했어요. 그럼 원래 이 A가 이 사업장을 B한테 매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포괄 양수도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개별 자산들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별 자산을 매각한다는 건 A라는 사업자가 갖고 있는 사업장의 뭐 예를 들어 유형 자산들을 매각하는 경우에 당연히 과세가 되는 거죠. 과세 거래예요. 근데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원칙이 과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만약에요, 이 A가 사업장을 포괄 양수도해서 B한테 넘겼을 때 이게 과세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납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원래는 공급자가 A이기 때문에 B로부터 거래징수에서 갖다 내면 B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법상 포괄양수도로 판단된다면 과세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거래징수에서 갖다 냈다 해도 얘한테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B가 되죠. 그래서 법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B가 A한테 부가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말고 A한테 줘야 될 부가세를 직접 어디다가 세무서에다가 갖다 낸다면 이거는 포괄양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거래로 볼게라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B는 이 사업장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얘한테 10억을 주고 1억은 어디다 갖다 내요?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걸 공급받는 자가 갖다 냈으니 대리납부 의무라고 불러요. 그죠? 자, 과거에는 이 1억을 거래가 있었던 달의 말일까지 갖다 냈는데 이번에 법 규정이 바꾼 건 언제까지다? 다음 달 10일까지로 조금 유예해 준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로. 그래서 상단 자료를 보시면 개정사항에 밑줄이 쳐 있죠.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언제? 10일까지. 자, 됐습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뭐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만 뭐 수정세금 계산서는 뭐 소급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와 관련돼서 이제 뭐가 있냐면, 세금 계산서를 당초에 착오로 발행하거나 혹은 착오 외로 발행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수정해서 다시 날려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착오인 경우와 착오 외의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면, 예?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나 그 자료를 보시면 중간에 가나다라가 있어요. 가나다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걸 미리 알고 있는 경우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가나다라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뭐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등이죠. 이때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맞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예외 규정으로 가부터 나, 다, 라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유를 적용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자, 검은 글씨 봐봐요.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뭐요?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자, 부가세가 10%인데 5%로 발행하거나, 영세율 0%인데 10% 혹은 10%인데 영세율 0% 이렇게 잘못 기재해서 발행한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냥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됐는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예외 사항이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가나다라에 해당한다면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과세 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이때 제외 규정이 세 가지죠. 뭐?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행한 경우, 그 다음에 뭐요?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되죠? 자,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간단한 것들이에요.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가 개정세법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기엔 너무 아까워요. 지금 막 침이 바짝바짝 마르겠죠? 시험이 41일 남았으니. 예? 자, 세 번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이거 볼게요. 저 옛날에 CPA 공부할 때 앞에 있는 강사가 나는 붙었는데 니들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면 죽이고 싶었는데. 예? 참 똑같은 짓을 제가 하고 있군요. 예? 원래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원래 누가 발행하는 거죠? 예, 공급자가 있고요. 공급받는 자가 있어요. 원래 재화를 공급하면서 텍스 인보이스를 날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텍스 인보이스를 안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얘는 법인세나 소득세법상 비용 공제도 못 받고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급받는 자는 관할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한테 가서 꼬바르는 거죠. 이르는 거죠. 맞죠? 그러면 세무서가 발행을 해줘요. 누구 대신? 공급자 대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랬을 때 적용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자, 공급 가액이요, 공급 대가예요. 공급 대가 얼마 이상? 10만 원 이상. 기억나시죠? 맞죠? 다음에 또 시험 때 외워가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언제까지 요청해야 돼요? 관할 세무서에. 언제까지? 원래 뭐라고 공부를 하셨어요? 공급 시기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였죠. 요걸 규정을 이번에 바꾼 거예요. 자료 맨 밑에 보시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됐습니까? 공급 시기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과세 기간 종료일부터 몇 개월? 예, 3개월 이내. 자, 해서 요 규정이 새로 들어온 거니까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공급 시기로부터 3개월이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첫 페이지에 보시면 1번, 2번, 3번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뭐 맨날 연장해줘요. 그죠? 차라리 그냥 법을 바꿔주지. 상단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율 적용기한 연장이라고 돼 있죠. 예? 일단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는 누구를 해줘요? 법인 해줘야 안 해줘요? 그냥 바뀐 거나 설명해 임마. 지금 이런 분위기죠. 예.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 공제에 적용 대상자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데 원래 우리 교재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제율은 1.3%가 원칙이고 간이 과세자 중에 음식 숙박업은 몇 프로? 2.6%였어요. 그러니까 발행 금액이고요. 곱하기 1.3%가 원칙이죠. 다음에 곱하기 2.6%는 간이가세자 중에 음식하고요. 숙박업. 맞죠? 근데 이게 원래는 뭐였냐면 1%였어요. 1%. 1%인데 2016년도까지는 일반은 1.3, 나머지는 2.6. 이제 요거를 2016년도까지 해서 일몰 규정으로 만들었는데 18년도까지 연장을 시켜줬어요. 18년도까지. 그럼 여러분들은 뭘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1.3, 2.6으로.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죠? 예. 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이거 우대율 적용기간 연장된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근데 원래 이게 신용카드를 발행하게 되면 매출전표 발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세금계산서 중에 뭐 우선이에요? 신용카드 우선이에요. 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다음. 자, 그 밑에 보시면 5번 국가,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면세 범위 축소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잠깐 시간 들 테니까 한 번만 읽어 봐봐요.
여러분들 원래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뭡니까? 면세요, 면세. 그죠? 맞죠? 근데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게 뭐냐면 민간하고 경쟁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과세죠. 그러면 민간하고 경쟁되는 건데 그 밑에 보면 가나다라에서 라가 요번에 추가가 됐어요. 가는 뭐예요? KTX 고속철도요. 나는 부동산 임대 도소매, 음식점 숙박, 골프장 이런 거죠. 콘도. 그다음에 다는요. 우체국의 소포, 우편물.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거고요. 라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우정사업 조직이라는 건 우체국 얘기하는 거예요. 우체국은 국가로 봐야죠.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우체국의 우편 주문 판매, 우편 주문 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요. 됐습니까? 요것도 추가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추가되지 않았어도 그냥 시험 문제에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우편 주문 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 추가됐으니까 그거까지 기억할게요. 그럼 얘는 과세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6번 가볼게요. 자, 거기에 지금 보시면 조기 환급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제 부가세 환급은 예정 때는 안 해주고 확정 때만 해주죠. 예? 신고기한 종료 며칠? 원칙이 30일이죠. 조기 환급은 매 1월 혹은 매 2월을 단위로 해서 예? 종료 후 25일 날까지 신고하고 그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로 하는 거였었잖아요. 조기 환급. 이 조기 환급의 대상이 어디였어요? 첫 번째가 시설 확장한데, 두 번째는요. 영세율. 그죠? 하나 추가됐어요. 자, 세 번째 뭐라고 돼 있는지 읽어봐봐요. 조기 환급 기간,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그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사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뭐고 이행은 뭐고 승인은 뭐냐 이걸 다 전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요. 자, 제가 이제 회사인데 법인인데 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회사의 계속 기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채권자하고 합의를 해서요.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안을 내요. 법원에. 그럼 법원에서 얘를 승인해 주면은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무를 연장해 주거나 그 회사가 고잉 컨선이 되게끔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아셨죠? 그런 기업이라면 자금이 딸리니까 부가세 환급을 어떻게 빨리빨리 좀 해줘서 어차피 받아갈 금액이니 그걸로 예, 재무 개선에 좀 사용해라라는 규정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사업자인데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냐면 재무구조 개선 계획 승인권자가 승인한 경우의 하나이에요. 보통 법원이 승인을 하거든요. 관할 법원이. 그래서 승인된 경우에만 조기 환급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안을 내고 승인을 하면 그때부터는 조기 환급 대상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 밑에 가산세 변동 상황인데 가산세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이따 볼 거고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기타 사항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말 그대로 기타예요. 시험에 날만한 건덕지가 아닌데요. 여러분 좀 불안해할까봐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여러분 분유는 면세예요, 아니에요? 분유. 아니 분유를 면세인지 아닌지 안 외웠다 쳐도 왠지 분유는 면세인 것 같지 않아요? 애 먹는 거에 무슨 과세를 하고 지랄이에요. 분유는 여러분 우유 분유, 흰우유 분유 면세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분유 본 적 있죠? 분유 어렸을 때 먹어봤잖아. 어렸을 때 가루죠. 액상형 분유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주로 시밀락이에요. 이게 주로 시밀락 얘기 기억나시죠? 액상형 분유 우리 수민이가 먹던 거. 예? 한 통에 8만 원. 한 통에 8만 원. 물을 섞어서 먹였어야 되는데 그냥 먹여갖고 예, 기억나시죠? 애가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와 겁나 살찌더라고요. 하루에 1kg씩 쪘어요. 하루에 1kg. 애가 막 살이 터지려고 들어요. 막. 기억나시죠? 시밀락 액상형 분유. 예, 액상형 분유도 면세 대상 포함이에요. 기타 사항 그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우리 부가세 하고 있는 거 알죠? 개소세는 안 나와요. 액상형 분유 같은 거. 자, 다음 이 쌍가루 2번이 문제인데
마일리지 등 결제 시 과세 방식 변경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거 속으로 읽어봐봐요. 당초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된 경우 이를 과세 표준에 포함하였으나 2017년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함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계 규정하고 거의 일치시킨 규정 같아요. 자, 봐요. 여기에 갑이 을한테 재화를 공급해요. 동시에 뭐도 줘요? 포인트도 주는 거죠. 그럼 을은 포인트를 갖고 있다가 포인트를 제시하고 예? 다음 뭐를 줘요? 재화를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자기 결제 적립 마일리지 좀 이따 보고 예. 이 경우에요. 과거에는 요거 과세 됐어요, 안 됐어요? 마일리지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맞죠? 회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세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근데 이거를 2017년도 4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건 어떻게 하겠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갑은 재화도 팔고 뭐도 판 거예요. 포인트도 팔았죠. 이미 여기서 주고받은 돈을 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인트 때문에 주는 재화를 과세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회계는 지금 회계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회계는 원래 재화만 매출이고 포인트는 이연수익, 선수수익을 잡죠. 선수금을. 근데 부가세는 지금 재화도 주고 포인트도 줄 때 포인트는 없다 생각하고 여기서 지급한 대가에 대해서 100% 다 과세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화를 주죠. 포인트로 또 과세를 해요. 그럼 이건 이중과세한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포인트를 판매한 걸로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2017년도 4월 1일 이후부터 과세되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 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공급하는 것부터는. 여러분들 시험이 3월 25일이죠? 안 나겠죠? 근데 혹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요.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에 났어. 시험에 났어. 그러면은 이거 과세라고 해야 돼? 과세 제외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은. 과세라고 해야지. 언제부터 공급하는 것만 과세 제외니까? 4월 1일부터.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과세 제외, 여러분들 시험 때까지는 아마 과세 대상 포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법 참 역같죠. 길이. 예. 자, 다음. 거기 자기 적립 마일리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받죠. 이 아시아나 마일리지 갖다가 대한항공 가서 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자기 적립 마일리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시아나를 탔더니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생겼다? 요거를 싱가폴 에어라인은 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스타얼라이언스 같으니까. 하하하 모르는구나. 예. 그러면 요거는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아니라 타인한테 가서 사용하는 적립 마일리지예요. 요 경우는 법 규정이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게 해당 내용이 없을 거예요. 시험 때. 그러니 요렇게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바로 밑에 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 획득 용역 및 재화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거 잠깐 읽어봐봐요. 쌍으로 4번 위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 획득 용역 및 재화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보시면은 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한테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야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 공간 소속 직원, 우리나라 상주하는 국제 유엔, 그다음에 미 합중국 군대, 미국 군대 여기는 제외시켰어요. 여기는 제외시켰어요. 그럼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한테 외화 획득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에요. 근데 그 비거주자에는 얘들은 어떻다? 제외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예. 자, 다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시험 때. 맨 밑에 보면 쌍가로 4번. 국외 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 대상 사업자가 뭐였습니까? 위탁 매매인, 준위탁 매매인, 대리인 이랬었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국외사업자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배웠었잖아. 교재하고 다시 한번 레퍼런스 달까요? 찾아봐. 예, 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그거하고 같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국외사업자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에 위탁 매매, 준위탁 매매, 대리인인데 하나 더 추가. 맨 밑에 뭐? 중개인. 됐죠? 자, 해서 이게 이제 용역의 어떤 분류예요. 용역의 분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분류. 그래서 위탁 매매, 준위탁 매매, 대리인, 중개인인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 2, 3, 4가 다 똑같은 말처럼 보일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산업 분류에 의해서 하는 업종을 분류한 건데 그 업종에 중개인이 추가된 것 뿐인 거고요. 어차피 취지, 법 취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것까지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는 개소세니까 일단 개소세 보기 전에 자, 이제 가산세 가볼게요. 가산세가 지금 거의 쓰레기가 됐어요. 넉지덕지. 막 이것저것 다 바뀌어서. 일단은 우리 시험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세율이에요. 그다음에 올해 세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세율이 많이 바뀌고 왜 이렇게 세율을 다 깎아줬는지 몰라. 부가세 세율 깎아준다고 누가 좋아하려나 모르겠지만 원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는 거니까 이거 깎아준다고 누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산세율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니 거기 이번에 가산세 변동사항을 다 암기해서 가셔야 될 거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가산세율을 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제 외우면 되니까 별로 혼동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바뀔 때까지. 자, 해서 하나 볼게요. 쌍가루 1번. 타인명의 사업자 등록 시 타인명의 사업기간 공급가액 곱하기 1%. 여러분 타인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면 가산세 있죠? 맞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내가 사업하면 가산세 있는 거잖아요. 타인명의로 공급한 가액이 몇 프로? 1% 세율인데 요건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세하지, 그러니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사업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괜찮죠? 괜찮죠? 타인 명의로 보지 않죠? 다음 바로 밑에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자, 화살표 읽어봐봐요. 상속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미부과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럼 제가 이제 그 사업을 물려받았다고 쳐요. 예? 그럼 사업자 등록 변경 사유죠. 근데 계속 제가 저희 아버님 명의로 해.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인 명의 사업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가산세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언제까지는 괜찮대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이때는 타인 명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다음 쌍가루 2번 볼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돼 있죠. 예? 우리 교재를 보면 몇 년까지는 몇 프로, 몇 년까지는 몇 프로, 개인 사업자 봐주고 별 쓰레기 같은 규정들 되게 많았어요. 예? 그 일몰 규정 다 없어졌어요. 이제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바로 밑에 보면 미전송이 있고 바로 밑에 뭐 있습니까? 지연전송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는요 최대한 늦춰도 언제까지 내야 돼요? 다음 달 10일이잖아요. 10일. 그 다음에 전송은 국세청장한테 전송은 11일이죠. 그러면 거기 1번 보면 미전송 봐봐요. 공급 시기 속하는 과세기간 달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봐봐요. 지연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언제까지?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자, 이게 미전송과 지연전송의 차이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미전송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공급가액의 1%, 지연전송은 공급가액의 0.5%. 요게 개인 사업자는 뭐 0.3% 해갖고 막 봐줬던 규정들이 있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요거 달랑 남은 거예요. 아주 간편해졌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다시 볼게요. 미전송은 몇 프로? 1%. 지연은 0.5%. 됐죠? 그럼 어떤 경우가 미전송이에요?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을 안 하면
미전송이 되는 거고 그때까지 하면 지연전송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 바로 밑에 보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적용 범위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요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 있고 미발급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과거에는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1월 1일이고 예를 들어 이제 6월 30일이에요. 자, 우리는 4월 19일 날 원래 공급 시기예요. 원래는 이날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요날 발행했어.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지연. 만약 이날 발급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발급이 됐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뭐예요? 지연과 미발급이에요. 세금계산서. 공급자 입장에서 이거죠. 그러면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공급받는 자는 지연 발급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 공제를 해줬죠. 대신 뭐가 있다? 가산세율 몇 프로? 1%. 안 해왔어도 괜찮아. 어차피 바뀔 거야 그것도. 네? 외운 게 아깝죠? 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음. 요 경우에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줬었어요. 대신 가산세는 없었죠.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에서 말하고 있던 지연 발급과 미발급인데 요게 개념이 바뀌었어. 개념이 이제 현재는 뭐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날이 이제 1월 1일이고 이날이 6월 30일인데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7월 25일. 그러면 7월 25일 이내로 발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는 거예요. 7월 20일 이후는요? 미발급이 되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 아니라 뭐다? 신고기한. 됐죠? 이해하셨어요? 예. 잠깐 뭘 이걸 쓰려고 그래? 써요. 거기 있는 글을 읽으면 판단이 안 돼? 그려야 돼? 오늘 시험 41일 남았나요? 예. 빨리 왔으면 좋겠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아니야?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전쟁 났으면 좋겠지. 예. 저도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그날이 오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지. 잘 되겠죠, 뭐. 열심히 하면. 자,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계속 가볼게요. 다시 그 교재 가봐요. 프린트물 쌍가락 3번. 자, 거기 지연 발급 있죠. 지연 발급 공급가액이 몇 프로? 1%. 밑에 보면 지연 발급의 경우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미발급은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됐습니까? 지연 발급과 미발급의 기준일이 바뀐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거기 쌍가루 5번 좀 가봐봐요. 3페이지 쌍가루 5번.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치 가산세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부터 읽어봐봐요. 이거는 공급받는 자 입장이죠. 늦게 받았어요. 그러면 지연 발급인 거죠. 지연 발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지연 발급에 해당되는 경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결국 언제까지 받으면 매입세 공제해줘요? 7월 25일까지. 됐죠? 이때는 매입세 공제해주는데 가산세율이 몇 %로 바뀌었어요? 0.5%로 바뀐 거예요. 0.5%로.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자, 다음. 상단에 쌍가로 4번 볼게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변경됐습니다. 자, 1번 미제출 사실과 다른 경우. 자, 이 경우에는 미제출 공급가액이 1%에서 몇 %로? 0.5%로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로 변경된 겁니다. 자, 다음 지연 제출 있죠. 여러분들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지연 제출이 뭘까요? 예정 신고 때 내야 될 걸 언제 낸 거? 확정 때 낸 걸 우린 지연 발급이라 지연 제출이라고 불러요. 지연 제출일 때는 공급가액의 몇 프로? 0.5에서 0.3으로 바뀐 거예요. 됐습니까? 가산세 변경된 거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됐죠? 올해는 가산세는 되게 좋은 해예요. 계산 문제가 나온 적도 없지만 다음 다 이런 짓거리 해서 가산세 얼마 이런 거 이제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올해는 그냥 무조건 변경이 많이 됐으니 가산세율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외우고 가시면 맞출 거야. 자, 다음 쌍가루 6번 볼게요.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죠. 원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안 해. 그럼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럼 동글백 1번 읽어봐봐요.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격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에 따르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또는 수입세금 계산서 자체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는 어떻게 한대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변경한 거예요. 가산세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는 해주되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산세가 있다는 거죠. 다음 동글백 2번 볼게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 공급가액의 1%에서 뭘로? 0.5% 변경. 자, 세율 변경된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제목 따서 그대로 세율 외워서 갖고 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론서나 객관식 교재 보시면 그 가산세율이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요걸로 외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가도 되죠? 자,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개소세 좀 잠깐 볼 건데요. 우리 객관식 교재에 개소세 관련돼서 그 기준 가격하고 과세 대상에 약간 오타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동강들을 드는 학생들은 그 동강에다가 제가 이제 오타 수정을 다 해드렸는데 요번에 또 개소세 과세 대상이 또 바뀌어갖고 아예 1호 물품부터 6호 물품까지 제가 아예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다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바뀐 걸로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얘를 과세 대상으로 외워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1호 물품 봐봐요. 4페이지에 자, 1호 물품 과세 대상 투정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다음에 수렴용 총포류 물품 가격의 몇 프로? 20%.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로얄 젤리 있었죠. 원래는 뭐가 있었었냐면 2015년도부터 그 향수, 방향용 화장품, 그 다음에 녹용, 로얄 젤리 계속 이렇게 있었던 게 하나하나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녹용하고 방향용 화장품하고 로얄 젤리는 시험에 언급될 수도 있으나 과세 대상이 이젠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1호 물품은 뭐만 남은 거죠? 투정기, 사행기구, 총포류. 자, 가격의 몇 프로? 20%. 됐습니까? 자, 다음 그 밑에 2호 물품 계속 매년 바뀌고 있는데요. 2호 물품은 조심하실게요. 물품 가격의 20%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세 가격의 20%죠. 과세 가격이라는 건 뭡니까?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2호 물품을 보시면요. 1번 보석, 2번 귀금속 제품, 3번 고급 가방, 4번 고급 시계, 5번 고급 융단, 그 밑에 1번 고급 모피, 고급 가구죠. 예,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게요. 모피도 과세가 되는데 토끼 모피는 제외하는 거고요. 생모피도 제외예요. 생모피라는 건 가공하지 않은 껍데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위에 1번 보석에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제외하는 거고요. 가공하지 아니하는 원석도 제외합니다. 자, 이랬을 때요. 지금 여기서 요번에 이제 그 17년도 2월 달에 확정돼서 발표된 건 아니지만 15년도 말 16년도에 계속 바뀌었어요. 옛날에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사진기가 있었어요. 고급 사진기가 이제 제외된 거죠. 그래서 시험 때 혹시라도 고급 사진기 나오면 과세 대상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거의 기준 가격을 밑에 보시면요. 나중에 이제 이거 바탕으로 객관식 회계학 듣는 분은 그 앞에 오류 수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게 칸치기가 잘못돼 있어갖고 약간 오타가 났는데 아예 이거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혹시 전달 못 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1번 보시면 보석하고 귀금속 제품은 기준 가격이 얼마? 500이에요. 그 다음에 가방하고 시계는요 200. 그 다음에 융단 있죠. 융단은 200만 원 하고 제곱미터당 10만 원 곱한 것 중에 뭐? 큰 거. 다음 모피는요 500. 다음 가구는요 개당 500인데 한 조당 800. 조가 뭡니까? 식탁을 사면 의자가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묶은 걸 조라고 불러요.
요거 기준 가격 명확하게 알고 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사무물품 뭐 자동차니까 할 얘기 없고요. 자, 사업물품 좀 볼게요. 사업물품 이거 뭐예요? 휘발유 등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진짜 우리 외우는 거 고달프죠? 외워요. 외워야죠. 근데 거기 가나다라 마바사 아의 아 봐봐요. 유연탄 있죠. 유연탄 이게 원래 킬로그램당 30원이에요. 왜 처음 본 것처럼 그래요? 이제 외우려고요? 그 유연탄이 원래 킬로그램당 30원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로 외웠어요? 24원으로 외웠죠? 요게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2017년도 4월 1일 이후에 공급하고 수입하는 것부터 30원이에요. 그러면 4월 1일 이전 공급은 계속 얼마예요? 24원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보시면 4월 1일 이전이니까 24원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데 계정세법 어떻게 4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뀌니 또 물어볼까 봐 우리 시험 하도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 두 개 기억하고 갈게요. 됐습니까? 자, 다음. 자, 오호물품이 그 16년도부터 삭제가 돼 갖고 없어졌는데 냉장고, 에어컨 같은 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오호물품 삭제. 됐죠? 자, 다음. 6호물품은 담배니까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1호부터 6호까지 명확하게 알고 가시고요. 기준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다음에 개소세 20조가 바뀌었는데요. 개소세 20조 사망이 뭐냐면 담배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이에요. 자, 거기에 쌍가루 1번 읽어봐봐요. 원래 개소세도 단단계 거래세이기 때문에 세액의 공제나 환급 같은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요, 이게 두 번 과세될 수가 있어요. 주로 어떤 경우에 담배를 한 번 출고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가공해서 또 출고할 수 있잖아. 이렇게 두 번 만약에 과세가 된다면 직전에 과세된 건 차감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인데 지금 동글배기 1번을 보시면 제도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됐죠. 이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기존에 냈던 거 공제해 주는 거예요. 환급해 주거나. 됐죠? 다음 2번 볼게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 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수입 판매업자의 담배 보관 장소로 반입됐어요. 출고됐다가 반입된 거죠. 뭘로? 포장 등의 불량으로. 그러면 다시 재출고를 해야 되니까 과거에 출고할 때 낸 거 어떻게 한다? 예, 공제해 준다는 뜻인 거예요. 자, 다음 3번 볼게요.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는 당연히 환급해 줘야죠. 그죠? 잘못 계산해 갖고 납부한 거란 뜻인 거겠지. 자, 다음 4번 볼게요.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자,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 과세가 되면 공제 환급. 됐죠? 자, 해서 그거 2번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다 했어요. 다 바로 밑에 보시면 외국인 전용 판매장 면세물품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분들 그 원래 방향용 화장품이 빠진 게 201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15년도부터는 방향용 화장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거든요. 1호 물품에서. 근데 방향용 화장품이 다른 개소세의 다른 쪽에 언급된 것들이 있어요. 어차피 과세 대상이 아닌데 언급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거예요. 외국인 전용 판매장의 면세 물품이 개소령 27조인데 거기에 보시면 보석, 귀금속, 골패, 가구, 융단, 가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래는 방향용 화장품도 있었어요. 향수. 근데 향수는 어차피 개소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외국인 전용 판매장 면세 물품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뺀 거예요. 삭제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삭제된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외국인 전용 판매장에서 또 기억하실 게요. 거기에 가전제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전제품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게 원래 5호 물품이었어요. 가전제품이 뭐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근데 그게 삭제됐다고 그랬죠. 과세 대상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판매장 면세 물품에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가전제품들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다음 맨 밑에 보면 주세 바뀐 거 있는데요. 자, 의제 판매업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게 추가됐어요.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는 의제 판매업 대상이고요. 그 밑에 카지노,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무상으로 주는 거, 의제 판매업은 수업 중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하나 더 추가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많이 바뀌진 않았죠. 근데 지금 우리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게 뭐예요? 부가세 가산세율이죠. 예.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예, 기존에 외운 게 있다면 왜 외웠던 율을 바꿔야 되니까 예, 요거를 명확하게 조금 외워서 시험장에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